세라다스 아라라스에 도착해서 그동안 급커브와 느린 트럭, 그리고 조심스러운 내리막길로 유명했던 그 도로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상파울루 방향으로 가는 운전자는 4개 차선이 있는 새로운 오르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리우 방향으로는 경로도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오르막길로 사용되는 구간은 리모델링되어 내리막 차량이 이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양방향 각각 4개씩 총 8개 차선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4개의 고가도로와 2개의 비상 탈출로가 있습니다. 예상 속도는 시속 80km로 상향되며 공식적으로는 오르막길에서 최대 25%, 내리막길에서 최대 50%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도로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옛날 산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구간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세하다스 아라라스가 어떻게 운영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면 말이죠. 언어를 이해하려면 잠시 동안 기계, 폭파, 그리고 진행률을 잊어버리세요. 지금의 초점은 최종 설계에 있습니다. 현재 세하다스 아라라스는 오르막 2차선, 내리막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각 방향마다 4차선이 될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 갓길도 추가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히 현재의 도로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상파울루 방향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약 8km 길이의 새로운 오르막도로의 건설 중입니다. 반면 리우 방향에서는 덜 직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현재의 오르막도로가 개조되어 앞으로 내리막도로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내리막길로 사용되는 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환경 계획에 따르면 그 도로는 일반 차량 통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양방향 모두 현재 사용 중인 동일한 구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산길 전체가 완전히 재정비되는 셈이죠. 새로운 차선이 오르막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현재 오르막길은 앞으로 내리막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향에 어떤 차로가 사용될지는 아직 산길을 어떻게 건널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상파울루 방향으로의 여정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리우를 출발해 두트라 도로를 따라 상파울루로 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하다스 아라다스에 도착하면 기존 경로로 들어가는 대신 약 8km 길이의 새로운 오르막도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4개의 주행 차선과 갓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차선의 수가 아니라 도로 선형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고속도로는 험난한 지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연속된 곡선들과 현재 차량과는 매우 다른 차량을 위해 설계된 도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도로에서는 설계상 오직 17개의 곡선만 있습니다. 모든 곡선의 반경은 230m 이상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약 5.2%가 될 것입니다. 최대 경사도는 6%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서 고가도로가 등장합니다. 산악지대에 계획된 24개의 고가도로 중 상당수가 바로 오르막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가 경사의 모든 굴곡을 따라가도록 강요하는 대신 고가도로는 계곡과 지형의 불규칙 위를 더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는 단순히 산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 구조물을 통해 지형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중요한 수치인 시속 80km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속도를 허용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영 계획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차선은 최소 3.60m의 폭을 가져야 하며 외부 갓길은 3m, 내부 갓길은 1.50m여야 합니다. 수평 곡선의 최소 반경은 230제곱미터이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야 거리는 155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문서는 또한 최소 기준 속도를 시속 80km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도로의 기하 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구조가 허용하는 속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기대되는 결과는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자동차와 트럭이 오르막길에서 더 넓게 분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완만한 곡선과 느린 대형 차량이 전체 교통 흐름에 미치는 간섭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절반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에서는 변화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량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는 도로를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행을 이해해 봅시다. 당신은 상파울루에서 리우데자네이루 방향으로 출발해서 세라다스 아라라스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사용되는 그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택된 해결책은 현재 오르막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를 재활용하고 변형하는 것입니다. 환경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도로는 앞으로 내리막 전용 도로로 개조될 예정입니다. 길이는 약 8km가 될 것입니다. 차선 4개와 갓길이 있습니다. 총 20개의 커브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커브의 반경은 200m에서 230m를 넘습니다. 평균 경사는 약 5.6%가 될 것입니다. 최대 경사는 7.5%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트럭에 매우 중요합니다. 긴 내리막길에서는 대형 차량들이 브레이크와 보조제동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속도를 제어해야 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고장난다면 산악고속도로는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리막길에는 2개의 긴급제동 시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운영 계획에 따르면 각 구역은 최소 180여 미터의 길이와 5미터의 너비를 가져야 합니다. 박스는 최대 1미터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시나시타, 팽창 점퍼의 일종나 그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제동 효율을 가진 재료로 채워져야 합니다. 트럭이 정상적인 제동 능력을 잃고 이 장치에 진입하면 재료의 저항이 속도를 줄여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비상시에 시속 110km까지 달리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자위원회 회의에서 리오 SP 측은 또 다른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5m의 폭은 극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램프에 정차해 있더라도 옆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철수 do primeiro deverá ser priorizada para reduzir o tempo de ocupação. 이것은 하강시 안전 논리를 바꿉니다. 현재는 브레이크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면 트럭이 여러 커브를 돌다가 결국 배수로에 빠지거나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흐름에서 해당 차량을 빼내어 더 안전하게 정차시킬 수 있는 2개의 특정 구역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램프는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4개의 차선, 더 넓은 커브, 고가도로, 갓길, 그리고 긴급 피난 시설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차량들이 경사로를 오르는 방식을 바꿉니다. 2024년에 운영사에서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아직 전환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오르막길이 완공된 후 상파울루 방향의 차량 흐름이 그쪽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은 새로운 하행 차로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기존 도로를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계획의 일정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두트라 도로가 리우와 상파울루를 잇는 연결을 끊지 않고도 어떻게 구성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새로운 차선이 오르막을 막고 현재의 오르막이 미래의 내리막이 된다면 오늘날 차량들이 리우 방향으로 가는 그 구불구불한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기본 환경 계획은 현재의 내리막 차선이 교통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모든 차량 흐름이 미래의 내리막 차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르막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간에 새로운 내리막 차선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 통행을 중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도로를 물리적으로 폐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육상교통기관인 ANTT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리오 SP는 해당 도로가 계속해서 운영사 관리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도로는 운영 차량이 사용할 수 있고 비상 상황에서는 대체 경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하, 다스아하라스의 두트라에서 2개의 주요 동맥 중 하나로 기능하던 더 구불구불한 노선은 이제 상파울루와 히우 간의 일반적인 교통 흐름을 담당하지 않게 됩니다. 도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라는 단순히 차선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두 방향이 산을 통과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를 이해하고 나면 예상되는 이득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라에서의 통행 기준 속도는 약 시속 40km입니다. 새로운 구성에서는 ANTT와 운영사는
시속 80km를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방향으로 오를 때는 최대 25분, 리우데자네이루 방향으로 내릴 때는 최대 50분까지 주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수치는 사업의 예상치 일뿐이며 교통 통제, 사고, 날씨, 교통량 등은 실제 소요 시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도로의 수용 능력에 있습니다. 각 방향마다 4개의 차선이 생기면서 느린 트럭이 더 이상 나머지 전체 교통 흐름과 단 2개 차선만 함께 쓰지 않게 됩니다. 또한 대형 차량들도 이제 현재 도로 운송에 더 적합한 도로 구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일부 특수 화물은 너무 넓고 무거워서 산길을 통과할 때 특별한 작업, 교통 변경, 심지어 반대 방향 차선 사용까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는 길이 106m, 폭 6m 이상, 무게 647톤에 달하는 운송 차량 대열이 해당 구간을 통과하려면 별도의 운행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수용 능력을 늘린다는 것이 단순히 도로에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트라 도로를 버스, 대형 화물차와 특수 화물처럼 기존 선형이 원래 수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던 대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시속 80km는 이 변화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일 뿐입니다. 여기서 계약서, 이전 일정, 그리고 현재 목표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 문서에는 52개월 안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ANDT는 새로운 오르막 구간이 2028년에, 내리막 구간이 2029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2024년 3월에 열린 3자위원회 회의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운영사가 발표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에 공사 진행이 빨라지면서 리오 SP는 전체 완공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원래 전체 완공 시점보다 2년 앞선 것입니다. 따라서 2027년은 운영사가 발표한 목표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원래 계약상의 일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미래의 산악 구간 일부가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오르막 구간과 일부 국가도로에는 이미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장비가 철수하면 세하 다스 아라라스는 단순히 더 넓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행의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오르막을 담당하고 또 다른 도로가 내리막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는 주된 역할을 잃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현대의 자동차와 트럭들이 산악 구간의 도로 선형에 맞춰 적응해야 했지만 이제는 엔지니어링이 바로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고속도로에 맞게 산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새로운 세하다스 아라라스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옛 도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기쁘게 읽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